지금 코스닥 따라서 유가증권 시장도 잘하면 하락 전환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가깝게 보면은 뭔가 좀 많이 출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멀리서 바라보면은 이것은 잔파도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큰 그림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주제 보겠습니다. 지난주 중반에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온 부분 바로 피츠버그 연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양책이 발표된 이후에 미국 증시 상승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실 4월 들어서도 미국은 2거래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 쉬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상승 탄력을 보니까 다우가 1%, S&P 2%, 나스닥이 3%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술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좀 반갑긴 한데 다시 그러면 재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기술주들이 이 상승을 이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재상승에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지난 한 2달 동안 계속 말씀드려왔던 전략은, 지금 대세상승장 아래에 있지만 일시적인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펴자라는 얘기를 약 한 5주가량 시간에 걸쳐서 하자는 얘기를 해드려 왔었는데요. 이걸 끝내는 시기가 4월 중순 정도 예측을 잡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장은 좀 빨리 움직이네요. 그만큼 지난주부터 벌써 미국 시장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3월 말일부터 4월 초부터 계속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일주일만의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S&P, 나스닥 그리고 중소형주 다 1%에서 2%대 중반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은 중소형주의 상승폭이 좀 약간 낮아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의 상승률을 보면 중소형주가 114%나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82.8%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좀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나스닥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 전형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상승 W형 을 만들면서 지금 빠르게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단이 높아지는 W자를 형성하고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나스닥과 나스닥 100에 대해서 그 매력도를 좀 짚어보면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나스닥이 올해 연말까지 14,600포인트 정도는 뚫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많이 가면 17,000포인트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나스닥 100기업, 그러니까 대형 100개의 성장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나스닥 100으로 보면 그 상승폭이 훨씬 월등하게 높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가장 대표적인 게 QQQ라는 ETF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죠.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었잖아요. 인프라 투자, 그리고 반면에 세금은 또 올리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우선 전체적인 그 발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총 2조 2,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2,540조 원이나 되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제조 관련돼서 부양책 얘기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겠다,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번 그 투자 계획을 좀 자세히 보면은 교량 도로 건설 인프라에 6,210억 달러, 죄송합니다. 주택 개량 초고속 인터넷 홈 인프라에 6,500억 달러,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등 지원에 4천억 달러, 또 제조업, 연구 개발비, R&D 등의 지원에 5,800억 달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세를 21% 현행에서 28%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우선 이 영향을 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S&P 500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법인세 인상 전과 법인세 인상 후에
적정 가치가 우리가 돌려본 잔존 가치 모델상으로 한 11.2%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S&P 500의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매년 이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ROE가 자기자본에 더해지면 그만큼 또 상승 여력이 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이번에 이 법인세 인상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오히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 법인세를 제외한 그러니까 세금 이전에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시장을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나스닥으로서 계산을 해보면 그 상승폭에 줄어드는 부분이 약 14.8%포인트 정도 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나스닥 100기업으로 계산을 해보면 19.6%포인트 정도 줄어들게 나옵니다. 즉 이런 내용은 결국 그만큼 이제 실적이 높을수록, 즉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그 영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시면 이제 나스닥 100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W형자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면서 반등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법인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펀디멘탈이 망가지거나 펀디멘탈이 걱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뭐 전기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적극적인 부양책이 들어가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업종에 대한 관심은 계속 더 높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업종으로 보면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바이오 업종, 그리고 또 산업재, 그리고 또 필수 소비재 이런 쪽에 대한 매력도가 이번에 바이든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부양책과 함께 계속적으로 들여다볼 만한 매력도가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픽처 시간에 늘 미국의 3대 지수와 함께 러셀 2000도 좀 봐주셨잖아요. 좀 전에 이 중소형주들 중심의 러셀도 오르기는 오르는데 나스닥 대비로는 상승 탄력이 좀 덜했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중소형주들의 최근 움직임에서는 어떤 힌트가 없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 한 6개월 정도 가장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업종이 있다면, 지수가 있다면 그게 바로 러셀 2000, 또 특히 러셀 2000 안에서의 가치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지난해 9월 말부터 적극적으로 중소형 가치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IWM과 IWN이라는 ETF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제 이 지수들이 오른 폭을 보시면 50%대, 60%대의 상승을 지난 6개월간 보였어요. 이 정도면 뭐 6개월 동안의 상승이니까 곱하기 2 하면 두 자릿수가 아니라 세 자릿수의 상승인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모델을 좀 돌려보니까 이제는 그 러셀 2000의 매력도가 옛날에 20, 30%대였다면 이제는 뭐 한 자릿수에서 15% 사이 정도의 어떤 상승 여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나스닥 100에 대한 상승 여력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 러셀 2000의 대표적인 ETF와 러셀 2000의 성장주 말고 가치주 쪽에 대한 ETF를 다 팔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은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미 6개월 동안 60% 가까이의 수익을 내쳤다면 한 번쯤 뭐 숨고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상대적인 매력도가 지금 뭐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산해 보니까 IWM의 상승 여력은 없다라고 나오고요. IWN 가치주의 매력도는 5%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 연간 단위로 아마 뭐 10%대 중반, IWN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아예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 6개월 동안에 계속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많이 줬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좀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조금은 챙기셔도 좋겠네요. 중간에 뭐 속스나 QQQ 이런 ETF에서 힌트를 많이 찾아주셨잖아요. 최근에 ETF 움직임을 보면은 또 투자자들이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죠. 네, 저희가 이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를 대표적인 ETF들을 놓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바이든 정권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2.25조 달러의 부양책과 연결이 해서 대대적인 부양책과 함께 수요 업종들이 올라오고요. 또 개별 ETF들을 돌려보면 상승 여력이 높은 업종들이 올라옵니다. 그 업종들의 순서를 나열해 보니까 뭐 반도체 장비와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또 전기차 배터리, 산업재, 필수 소비재, 또 임의 소비재, 금융 이 순서로 8개 업종이 올라옵니다. 그 이외의 업종들은 현재 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방산, 항공이라든지 통신, 유틸리티, 석유 및 화석 연료 에너지, 또 리츠 부동산 이쪽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터 성장주와 일부 가치주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 반도체 장비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산업재, 필수 소비재 이렇게 5개 업종에 초집중을 하는 전략 지속해서 선택과 집중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이든 부양책 이후 상승장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맞추어서 적절한 포트를 구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